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상황에 떠들썩한 이슈,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때문에 SVB에 돈을 맡겨놨던 스타트업들이 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SVB는 스타트업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 국채를 팔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타트업들은 SVB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예금을 찾기 시작했고, SVB는 결국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SVB의 파산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무엇일까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는 1983년 설립돼 VC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의 예금을 유치하던 은행입니다. 미국 내 IT 스타트업의 44%가 SVB의 고객사일 정도로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중심이었는데요. SVB는 한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도 풍부했고, IT 스타트업과 가상화폐 가치 등이 오르면서 예금도 많아져 제로금리 수준인 미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지원군이었던 SVB가 자금위기 노출 44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을 맞게 되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VC 관계자는 VC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지만 SVB의 파산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SVB 파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싱턴 뮤추얼 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SVB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미국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스타트업의 신규 자금이 줄게 된 것인데요.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5월 결국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았고, 바로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끊기자 유동성의 위기를 맞은 SVB는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사들였던 국채와 모기지 증권 등을 80%나 팔아야 했는데요. 여기서 SVB는 채권금리가 급상승하여 18억 달러, 하나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스타트업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하게 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뱅크런은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많은 예금자들이 은행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태를 말하는데요. 아무리 은행이라고 해도 수많은 예금자들이 한 번에 예금을 찾아가게 되면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국채 매도로 손해가 막심한 데다가 420억 뱅크런 사태로 SVB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맞게 되었는데요. 이번 뱅크런은 SVB의 위기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이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도 예금을 대거 인출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뱅크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SVB가 자금 위기에 직면한 후 초고속으로 파산한 원인을 스마트폰 뱅크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SVB 파산 사태,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SVB는 40년간 실리콘밸리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이 사태로 또 다른 대형은행인 시그니처뱅크가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미국 정부는 직접 개입하여 SVB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SVB 예금자들은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급한 불은 껐는데요. 미국은 SVB가 실리콘밸리에 한해 스타트업 위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미국 전체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08년 세계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원인이 되어 파산하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부동산 및 주가 하락, 소비 위축, 투자와 고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와 달리 SVB는 초우량 안전자산인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했으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고, 여기에 더해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을 맞게 되었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15년 전과 많이 달라졌고, 미국이 바로 진화에 나섰기 때문에 이전의 흑역사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SVB 사태로 인해 기준금리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쭉쭉 올렸는데, 이로 인해 SVB가 파산하게 되자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 파산으로 동결도 고민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오는 것처럼 어떠한 후폭풍이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점검에 나섰는데요. 나비의 날갯짓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것도 좋겠죠. 이상 마니였습니다.